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들어보셨나요? 대한수면장애 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 중 무려 78%가 배우자로 인한 수면 방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한 부부 생활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방 사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처음 듣기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방을 사용하는 노년 부부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는 배우자 때문에 또는 코골이 소리에 잠을 설치신 적이 아니면 서로 다른 수면 습관으로 힘들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오히려 부부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지개 인생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방 사용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수면의학회가 지난해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부부의 수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가 배우자의 수면 습관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42%는 심각한 피로와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김 교수는 노년기 수면장애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하고 치매 발병 위험도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제가 만난 이순자 어르신은 40년 넘게 남편과 한 방을 사용하셨는데요. 남편이 잠들 때만 되면 심하게 코를 골아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잠을 못 자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혈압이 140에서 160까지 올랐고 낮에는 계속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병원에서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면 전문의들은 코골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베개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 조절과 금주도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호 어르신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내가 밤마다 심하게 뒤척여서 10년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수면 부족으로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군요. 하루 수면 시간이 3, 4시간에 불과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권유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7, 8시간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가 달라졌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방해 요인들의 비율이 흥미롭습니다. 코골이는 남성이 45%, 여성이 15%로 나타났고요. 불면증의 경우 여성이 38%, 남성이 22%입니다. 하지 불안증 후군은 여성이 20%, 남성은 10%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수면장애가 2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 교수는 부부의 수면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40% 증가하고 면역력도 크게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각방 사용은 이런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부산의 김정숙 어르신은 처음에는 각방 사용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코골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둘 다 숙면을 취하니까 낮에 더 활기차게 지내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불면증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코골이 수술을 고민하던 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라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방 사용이 단순히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방 사용으로 인한 더 놀라운 건강상의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방 사용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면 환경 개선으로 노인의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이명우 어르신은 지난해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밤에 실내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타서 보일러를 계속 켜고 싶어 했죠. 결국 의사 선생님 권유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첫 주는 서로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특히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죠. 그래서 저희는 3가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복도에 동작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고요. 두 번째로 실버케어 스마트워치를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은 항상 살짝 열어두기로 했죠. 이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부산의 김옥순 어르신은 4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매일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곤 했어요. 수면제를 복용하다 보니 낮에는 더 피곤했죠.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불면증이 나았고 두통약 복용량도 줄었어요. 약값으로만 매달 15만 원을 썼는데 그 비용도 절약되니 일석이조였죠. 요즘은 새벽 6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아파트 주민들과 등산도 다닐 만큼 건강해졌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각방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해 혈압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로 깊은 수면으로 인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울산의 정미경 어르신의 사례는 만성질환 관리에 각방이 도움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0년 넘게 천식으로 고생했어요. 가습기가 꼭 필요했지만 남편은 가습기 소리에 잠을 못 잤죠. 각방 사용 후에는 제 방에선 가습기를 마음껏 틀고 남편은 조용한 환경에서 주무시니 둘 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병원 방문 횟수가 한 달에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답니다.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주의 최영식 어르신은 처음에는 각방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같이 쓰게 되었어요. 서로 걱정되고 불안해서였죠. 하지만 다시 건강이 나빠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폰도 설치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강 체크하는 시간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각방 사용은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점인데요. 이제 각방 사용이 어떻게 부부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방 사용이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의외로 들리시나요?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 10쌍 중 8쌍이 대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영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삐치고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아침에 만나면 서로 반갑고 얼굴 보니 좋다고 인사하게 되고 30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매일 아침 남편이 제 방으로 커피를 들고 와서 함께 마시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서로의 건강도 체크하고 하루 일정도 이야기하죠. 손주들도 우리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데이트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대전의 김철수 어르신 부부는 특별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9시는 우리의 황금 시간이에요. 각자의 방에서 지내다가
거실에서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TV만 보다가 잠들었는데 지금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늘었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손잡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답니다. 전주의 이상철 어르신은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공간이 생기니까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고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어요. 서로의 취미를 인정하게 되니 대화할 거리도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희는 매주 토요일을 데이트 데이로 정했어요. 아내 방에서는 함께 영화를 보고 제 방에서는 바둑도 두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각방 사용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고 존중하는 마음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은 부부들 중 많은 분들이 각방 사용 후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산의 최명자 어르신은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방은 장난감 방이 되고 제 방은 동화책 방이 되었어요. 손주들이 와서 두 방을 번갈아 다니며 놀면서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놀이터 같다면서 더 자주 오고 싶어 해요. 덕분에 주말이 더욱 행복해졌답니다. 서울의 정미숙 어르신은 독특한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서로의 방에 짧은 편지를 남겨요. 오늘 당신 미소가 참 예뻤어요. 내일은 함께 공원에 가요. 이런 달달한 쪽지를 주고받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45년 만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는 복지관 부부 모임에서 다른 분들께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각방 사용은 부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이 필요한데요. 이제 각방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방 사용을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각방 생활을 위한 실제 준비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의 송영수 어르신 댁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죠. 먼저 안 쓰던 작은 방을 정리했어요. 채광이 좋은 쪽을 아내 방으로 정했는데 아내가 햇빛에 민감하거든요. 방음을 위해 커튼은 두껍게 설치했고 바닥에는 충격음을 줄이는 매트를 깔았더니 발자국 소리도 크게 줄었답니다. 비용이 부담될까 걱정했지만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나눠서 준비하니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대구의 황미영 어르신은 난방비 절약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각 방에 온도 조절기를 따로 설치했어요. 실제 사용하는 시간에만 난방을 켜니까 전체 난방비가 30%나 줄었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만 사용하고 에어컨은 거실 한 대로 공유하면서 전기세도 아꼈죠. 이렇게 하니 월 관리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공간 활용의 달인이 되신 부산의 김정우 어르신입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관건이에요. 침대 밑에 수납장을 설치해서 계절 옷가지를 보관하고 벽면을 따라 선반을 달아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죠. 특히 드레스룸을 두 사람이 나눠 쓰던 것을 각자 방에 작은 옷장을 새로 설치하니까 더 편리해졌어요. 응급 상황 대비도 중요합니다. 광주의 이명숙 어르신의 조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지켜요. 첫째, 방문은 살짝 열어두어 소리가 들리게 해요. 둘째, 무선 인터폰을 설치했죠. 셋째, 복도에 동작 감지 센서 등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이렇게 하니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면 환경 전문가는 방 구성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방 온도는 20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정도가 좋습니다. 조명은 간접등을 활용하면 눈의 피로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침대는 각자의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주의 박상철 어르신은 생활용품 준비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세면도구, 수건 등은 각자 따로 준비했어요. 약통도 각자 방에 두고요. 화장실이 하나라 걱정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나눠 쓰니까 오히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처음엔 모든 걸 2배로 사야 할 것 같아 걱정했지만 꼭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 한 달에 추가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답니다. 계절별 준비물도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선풍기와 얇은 이불, 겨울에는 전기장판과 따뜻한 이불이 필요해요. 봄, 가을에는 간단한 담요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계절별로 준비물을 나누어 구입하니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어요.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부부간의 약속과 규칙을 정할 차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각방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방 사용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부부만의 특별한 약속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온 부부들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남의 권혁철 어르신 부부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침 7시에 모닝콜을 해주면 제가 커피를 내려 아내 방으로 가져가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9시에 꼭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죠. 주말 아침엔 제가 토스트도 만들어주는데 이런 소소한 일과가 우리 부부의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용인의 장미숙 어르신은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건강 체크의 날이에요. 서로의 혈압도 재주고 약 복용도 확인하죠.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병원에 함께 가서 건강 검진도 받아요. 각방을 쓰면서 오히려 서로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게 되었어요. 특히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휴대폰도 끄고 오직 둘만의 대화 시간으로 정했답니다. 대전의 임병아 어르신 부부는 주말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듭니다. 토요일은 제 방에서, 일요일은 아내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각자의 방을 작은 영화관처럼 꾸미기도 하고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한 달에 한 번은 방 바꾸기도 해요. 하루 동안 서로의 방에서 지내보는 건데 이게 또 색다른 재미가 있답니다. 안양의 박수님 어르신은 개인 공간 존중을 위한 3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문은 항상 노크하고 들어가기. 둘째, 상대방이 쉬고 싶다고 하면 방해하지 않기. 셋째, 각자의 방은 각자 정리하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져요. 덕분에 결혼 50년 차에 새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한 기분이랍니다. 갈등이 생길 때의 해결 방법도 중요합니다. 부산의 김영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서운한 일이 생기면 편지로 마음을 전해요.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도 편지로 하면 더 잘 풀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해결책도 함께 찾아요. 각방 사용에 대한 자녀들의 걱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자녀들이 우리가 오히려 더 행복해진 걸 보더니 이제는 응원해주고 있어요. 노인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규칙은 너무 많지 않게 꼭 필요한 것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은 반드시 함께하기, 취침 전 안부 인사하기, 주기적으로 데이트하기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각방 사용의 지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방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각방 사용이 오히려 부부의 건강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충북 청주의 박영수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우리 부부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대화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 편안하면서도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각방 사용은 단순히 잠자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배려이자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통한 건강 개선은 물론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커진다고 하네요. 물론 각방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부부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걱정을 나누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더욱 가까이 두어야 하겠지요.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의 각방 사용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지개 인생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